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박쌤의 메가트렌드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세 번째 시간.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우리 어떤 교역 대상이 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추세까지 오늘 짚어주신다면서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에 진입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비가 내려가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름도 결국에는 이제 명절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 경험적인 요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차트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적인 요인을 지혜들을 함축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차트를 이용해서 오늘 디커플링의 현상들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을 함축적으로 봐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러한 디커플링이 과연 계속될 거냐, 아니면은 조만간에 마무리 지어가면서 이제 한국만의 그리고 후행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도 상승 대열에 진입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번 주에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유력한 향후에 한국 증시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분야를 우리가 찾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간 디커플링 특징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됐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국, 홍콩, 그리고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신흥국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최근의 특징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한국만의 또 독특한 그런데 주가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 최대 교육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양적인 변경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경, 수출에 있어서도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수출 시장이 양극화가 돼가면서, 그래가면서 주가도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왔죠. 무슨 얘기냐?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조선주나 이런 부분들은 폭락이 나온 반면에 어떻습니까? 중국 관련 수혜주인 그동안 국내에서만 먹을거리가 있었던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시장이 개척돼 가면서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도 한류 바람을 타고 주가에 완전히 상반된,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주라든가 이런 주들은 빠지고, 그렇죠?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무시했던 딴따라 주식, 그리고 뭐 먹는 주식, 이런 것들은 또 큰 새로운 시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저런 교역국의 변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난 20년간 미국 시장과 한국 증시는 굉장히 동조화 현상이 있었죠. 1995년도부터 IMF만 잠깐 이탈했었고요. 한국은 빨간 색깔입니다. 분홍 색깔.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은 미국을 대표하는 스탠앤푸어 500개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붙어서 다녔었죠. 그랬다가 최근 3년 사이 2011년도를 기점으로 2009년도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한국은 최근 3년간 올라가지 않았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는 시점에서 한국이 분홍 색깔이 치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습니까? 서로 교차 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수급적으로 중요한 시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자율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정부 정책이 어떻고, 그런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지금 차트가 중요한 교차점이라는 거, 밀물과 썰물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번 주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도 보지만 함축적으로 봤을 때 커플링 20년 생활이 한국과 미국이 있었는데 디커플링이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약간 좀 혼조스러운 구간이 있었어요. 커플링은 커플링인데 약간 좀 혼조스러운 구간이 1년간 있은 다음에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2013년, 2014년, 2012년도 상반기 이렇게 만 2년간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디커플링에서 다시 커플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혼조 기간이 2015년도 상반기까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커플링으로 재진입으로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가운데 이번 주는 2100포인트를 앞두고 기간 조정 구간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2015년 초기까지 디커플링 혼조 구간이 따라서 예상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업종, 그리고 약간 조금씩 이제 털어내야 되는 업종을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지수 업종을 갖고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업종이 아니라 코스닥과 거래소를 합친 KRX 지수 업종을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대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난 3년간 옆으로 누웠죠. 기간 조정입니까? 가격 조정입니까? 그렇죠. 거의 기간 조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고개를 바짝 들고 올라갑니다.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1차 대세 상승이 나왔고, 그렇나 이제 지금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는 바로 부품주와 기아자동차의 악신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거의 이제 현대차 그룹에 몰려 있죠. 기아차가 24조 원까지, 네 번째인 한국타이어는 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 현대차보다는 그 아래쪽에 있는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이런 부품주 및 기아자동차 쪽에서 앞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KR자동차 업종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3년 만에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이탈하고 조정 이탈하고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세 상승 쭉 제가 한번 위로 그려봤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옆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올라가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고점에서부터 신고점을 살짝 뚫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불안, 스마트폰에 대한 수익성의 감소. 저것이 단기적으로는 다시 올라올지 모를지언정 추세가 뻗어나가기는 조금 시장 대비 탄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정점에서부터 약간 힘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텍입니다. 바이오텍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잠깐 이탈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텍, 특히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거의 다 몰쳐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텍 관련 종목은 결국은 누굽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에 불안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매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금융업종은 어떻습니까? 금융업종 일체 대세 상승, 그 다음에 수렴, 5년간 수렴, 그리고 지금 고개 들고 튕겨서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금융업종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수렴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통신 업종을 한번 볼게요. 미디어 통신 업종 어때요? 이제 막 1차 기간 조정, 장기 5년간 조정, 그 다음에 상승 2년간 조정,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입하려고 그러죠. 따라서 미디어 통신 업종 같은 경우 장기 조정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상승이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잠깐 시간은 끌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종목은 종합주가지수와 동조화가 나아가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초창기에 있는 업종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자동차도 좋고 다 좋지만 포트도 그런 게 형성하고 주도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업종을 한번 보자. 그리고 하드웨어적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 즉 미디어웨어 쪽을 볼 때 통신 업종보다는 컨텐츠 쪽으로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즉 SK텔레콤, KT, U+가 시가총액이 크고 미디어 업종을 이끌지만 이것보다는 약간 하드웨어적이잖아요. 네트워크적이고. 그것보다는 CJ-ENM이나 CGV, CM이나 SBS나 웅진싱크빅이나 이렇게 컨텐츠 쪽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대중국 관련해서 초코파이를 했던 데서 이제는 VOD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CJ-ENM이라는 종목 최근 조정받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미디어 관련 KRX 업종 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 미디어 업종 내에서 봤을 때 특징되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바로 CJ-ENM이라는 종목을 주목해서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CJ-ENM은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직고점이었던 5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신고점을 살짝 넘어선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 변동성을 활용한 오늘 다 들어가는 것보다 분할 매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디어 관련 업종 내에서 디커플링 내에서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함축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박승의 메가 트렌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J ENM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가격 잘 체크하셔서 또 투자에 반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의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인데요. 오늘 만나볼 1위 소개해드려야죠. 토마토 투자자문 자문형 서비스 가입 1위 박준현 운용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정책 그리고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